얼마 전 우리 집에서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이 자기 친동생, 그러니까 제 시누이의 뺨을 때린 겁니다. 그 소리가 아직도 제 귀에서 맴돌아요. 손바닥이 살을 때릴 때 나는 묵직한 소리, 그 순간 시누이 얼굴이 일그러지면서 터져나온 비명, 그리고 뒤이어 울음 섞인 소리까지. 저는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때 제 심정이었어요. 저는 남편을 말려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속으로는 하나도 말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손이 더 크게, 더 세게 내려치길 바라고 있었어요. 그만큼 저는 쌓이고 쌓인 분노로 가득했거든요. 시누이는 뺨을 맞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울면서도 억울한 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왜 때려? 왜 내가 맞아야 돼? 그 목소리에 저는 오히려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어요. 정말 뻔뻔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욕이라도 퍼부어주고 싶었어요. 욕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평소에는 욕 한마디도 안 하는 성격인데 그 순간만큼은 저도 모르게 입술을 깨물며 이 기회에 그냥 한 방 날릴까 하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국 손을 뻗지 못했습니다. 그게 아직도 한으로 남아요. 지금 생각해도 손이 떨리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어요. 차라리 욕이라도 했으면 이렇게 분하지는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그 상황에서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무리 내 동생이 잘못했어도 그렇지, 결혼한 애를 어떻게 때리니?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그 말이 제 귓가에 꽂히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부서졌습니다. 아니, 동생이면 뭐든 다 용서되는 겁니까? 그동안 시누이가 저한테 한 짓들은 왜 모른 척하는 건데요? 남편도 그 말을 듣자마자 폭발했습니다. 얼굴이 새빨개진 남편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시어머니에게 소리쳤습니다. 엄마, 제발 좀 가만히 있어. 당신 아들, 딸 싸움에 왜 기름을 부어? 당신이 뭘 알아? 남편은 제 팔을 뿌리치고 시어머니 쪽으로 성큼 다가갔습니다. 그때 저는 본능적으로 남편을 붙잡았습니다. 남편의 어깨를 두 손으로 꽉 움켜쥐고 겨우 말렸어요. 솔직히 말리면서도 제 속마음은 남편이 시어머니에게도 한 소리 해주길 바라고 있었죠. 시어머니는 끝까지 제 탓으로 돌렸습니다. 이 사단을 누가 만들었는데? 내가 중간에서 불난 집에 부채질한 거잖아. 내가 시누이랑 잘 지냈으면 이럴 일도 없었어.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지고 다리가 풀려버릴 정도였어요. 하지만 남편은 달랐습니다. 남편은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진 채 소리쳤습니다. 엄마, 이제 됐어. 다 필요 없어. 우리 다시는 보지 말자. 우리도 당신네도 서로 없는 사람처럼 살자. 그 말은 거의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제 손을 꽉 잡고 집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저는 다시는 시댁에 안 갈 겁니다. 그 집안 사람들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속이 뒤집히니까요. 남편은 지금도 말합니다. 나도 더 세게 때릴 걸 그랬어. 내가 대신 다 해줬어야 했는데. 그런 말을 들으면 이상하게 눈물이 납니다. 저는 아직도 시누이 얼굴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제 손끝이 근질거립니다. 그때 정말 한 대라도 날렸으면 지금 이 한스러운 기분은 없었을까요? 시누이는 제가 결혼하기 전부터 저를 참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도 솔직히 그리 살갑게 대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최소한 저에게 안부 전화를 강요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시누이는 달랐습니다. 결혼 날짜를 잡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느 날 느닷없이 제 휴대폰으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받자마자 들려오는 목소리는 무척 단호했습니다. 올케, 우리 엄마한테 적어도 이틀에 한 번은 안부 전화는 드려야 하는 거 아니야?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내가 왜? 하는 생각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조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누이 말투는 명령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됐으면 그 정도는 예의지. 우리 엄마는 안 그래도 섭섭해하고 계셔. 그 순간 제 속에서 뭔가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아가씨, 저는 솔직히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아요. 안부 전화는 제 마음이 움직일 때 하는 거지 누가 강요한다고 해서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말은 또렷하게 뱉었습니다. 그러자 시누이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왜? 그게 그렇게 힘든 일이야? 엄마한테 전화 한 통 하는 게 어려워? 저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더 황당하게 만드는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영영이가 틀린 말을 한 것도 아닌데 내가 사람을 그렇게 무안주면 되겠니?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어머니, 저는 강요를 받으면서까지 억지로 전화하는 건 싫어요. 그건 진심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내야지. 앞으로는 그런 말 하지 말아라. 그 말에 저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예랑이었던 남편에게 이 모든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죠. 나 결혼 다시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니야? 지금부터 이런 일 있으면 앞으로 더 심해질 거잖아. 제 목소리는 떨렸고 마음은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 말을 조용히 듣고는 한숨을 쉬더니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다 해결할게. 제발 조금만 기다려줘. 남편은 그렇게 말하며 제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다음 날 시어머니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는 전날과 달리 부드러웠습니다. 얘야, 내가 오해했어. 어제는 내가 흥분해서 그랬나 봐. 미안하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어른이 사과를 하시는데 더 뭐라 하겠어요. 그냥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과 뒤에 숨은 이야기를 남편에게서 듣고 저는 더 놀랐습니다. 남편이 그날 밤 집에 가서 시어머니에게 난리를 쳤다는 겁니다. 소리를 치고 심지어는 시누이 앞에서 앞으로 내 아내 건드리지 마 하고 못 박았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고맙다는 생각보다 마음 한편이 더 불안해졌습니다. 이 집안 앞으로 내가 편하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머리를 떠나질 않았습니다. 더 화가 나는 건 시누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사과를 했는데 정작 문제를 만든 그 사람은 끝까지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여전히 뻔뻔한 얼굴로 마치 자기가 뭘 잘못했냐는 듯 버티고 있었죠. 그게 제 속을 더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웃긴 상황은 결혼하고 나서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시댁 식구들이 전부 모이는 날이었어요. 명절이라서 집안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지만 저는 솔직히 마음 한구석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그 안부전화 사건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시누이는 여전히 의기양양한 얼굴로 앉아 있었고 저는 그 얼굴을 볼 때마다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그냥 애써 무시하고 있었는데 그날 식탁에서 누군가가 가볍게 던진 질문 하나가 이 집안 분위기를 송두리째 바꿔놓았어요. 시어머니가 무심코 시누이에게 물었습니다. 영영야, 요즘 내 시댁 어른들은 잘 계시지? 전화는 자주 드려? 순간 공기가 싸늘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시누이는 잠깐 당황한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네, 그냥 뭐 가끔. 그 대답을 들은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가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죠? 몇 달 전에는 나한테 이틀에 한 번씩은 전화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던 사람이 정작 본인은 가끔이라니. 저는 충격과 황당함이 뒤섞여서 젓가락을 손에 쥔 채 얼어붙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남편은 시누이를 빤히 보더니 비웃음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야, 너 진짜 대단하다. 너는 내 시부모님한테 전화도 거의 안 하면서 우리 집안에서 내 올케한테는 그렇게 강요했냐? 내가 그때 했던 말 기억나?
적어도 이틀에 한 번은 전화해야 한다던 그 뻔뻔한 소리 말이야. 남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조롱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입을 꾹 다물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카타르시스가 밀려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남편이 신우이를 향해 던진 그 한마디가 너무나 통쾌했어요. 신우이는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어쩔 줄 몰라 하며 변명하려 했죠. 아니, 그게 나는 상황이 좀 달라서 하지만 남편은 가차 없었습니다. 상황이 달라? 내 시부모님은 사람도 아니고 내가 우리 엄마한테 전화하라고 강요할 때는 무슨 대단한 이유가 있었던 거냐고. 내 행동이 진짜 웃기다는 거 모르지? 이게 바로 내로남불 아니냐? 남편의 말이 끝나자 식탁은 이상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고개를 푹 숙였지만 제 얼굴에는 웃음이 번졌습니다. 웃음을 참으려 애썼지만 입꼬리가 자꾸만 올라가더군요. 너무나 어이없는 상황이라서 웃음이 터져 나오는 걸 막을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그 누구도 남편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모님이 조용히 한마디 하시더군요. 아이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참 자기들만 옳은 줄 알아. 그러니까 이런 소리 듣는 거지. 그 말에 신우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외쳤습니다. 그래, 내가 그때 나한테 던졌던 말 이제 다 부메랑 돼서 돌아오네. 그 순간만큼은 결혼하고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시원해지는 기분이었어요. 저희는 양가 부모님의 도움 없이 정말 두 손 맞잡고 반반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참 많이 절약했고 예식장 하나 고르는데도 몇 번이나 발품을 팔았죠. 솔직히 쉽지 않았습니다. 서로 모아놓은 돈을 털고 부족한 부분은 최대한 대출로 메꿨습니다. 저희 둘 다 맞벌이를 하면서 갚아 나가면 된다고 마음을 굳혔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크게 불만이 없었어요. 문제는 다른 곳에서 생겼습니다. 제가 모은 돈이 남편이 모은 돈보다 조금 적었던 겁니다. 큰 차이도 아니었어요. 정말 몇백 차이 정도였는데 이 사소한 차이를 가지고 누가 난리를 쳤는지 아세요? 바로 신우이였습니다. 결혼 전부터 신우이는 신랑을 붙잡고 뭐라 했다더군요. 너 반반 결혼이라고 하면서 왜 내가 더 많이 냈어?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니야? 신랑은 그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얘기 좀 똑바로 해. 내가 결혼을 해봐서 알 거 아니냐? 결혼은 장기전이야. 우리가 나이 차가 있어서 퇴직을 해도 내가 먼저 하고 맞벌이로 평생 살아야 하는데 누가 더 오래 벌 것 같냐? 길게 보면 내가 더 부담이 큰 거야. 남편은 그렇게 설명했지만 신우이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더군요. 신랑이 제게 이런 얘기를 전했을 때 저는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저와 남편은 6살 차이가 납니다. 저는 30 초반, 남편은 40을 바라보고 있었죠. 남편의 말대로 길게 보면 결국 제가 더 오래 일을 할 거고 결국 가게 경제는 제 수입에 의존하는 기간이 더 길어질 겁니다. 이 사실을 신우이가 모를 리 없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알면서도 끝까지 트집을 잡고 싶었던 것 같았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결혼 후에도 가끔 신우이가 그 얘기를 꺼냈다는 겁니다. 자주는 아니었지만 아주 뜬금없이 반반 결혼이라면서 사실은 아니었던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이 얼마나 기분 나쁜지 아세요? 저는 그때마다 웃어넘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속에서는 불덩이가 치밀어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명절이었고 시댁 식구들이 다 모여있는 자리였습니다. 음식 준비를 하고 앉아서 다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신우이가 갑자기 그 얘기를 꺼냈습니다. 옳게, 솔직히 말해서 반반 결혼은 아니었지. 그 말에 젓가락을 들던 제 손이 순간 멈췄습니다. 주변 분위기도 묘하게 싸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냥 웃으며 상황을 넘기려는 듯했지만 저는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입을 열었죠. 아가씨, 우리가 지금 버는 돈이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앞으로 연봉 오르는 속도는 제가 훨씬 빠를 거예요.
그러니까 돈으로 굳이 따지자면 아가씨 오빠가 이득 보는 결혼을 한 거죠. 제 말이 끝나자마자 방 안은 고요해졌습니다. 신우의 표정이 그 순간 얼마나 우스웠는지 모릅니다. 얼굴이 새빨개져서 뭐라 할 말도 못하더군요. 저는 억울한 마음이 한꺼번에 터져서 덧붙였습니다. 결혼은 당장 눈앞의 돈으로만 따질 일이 아니에요. 아가씨가 그런 말 하는 거 솔직히 좀 너무하다고 생각해요. 그 순간 남편도 거들었습니다. 그래, 내가 그런 얘기 또 하면 나도 가만 안 있을 거야. 반반 결혼이니 아니니 하는 말 이제 그만하자. 남편의 목소리는 화가 많이 난 것 같았어요. 저는 그제야 속이 조금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신우이는 저보다 2살 많습니다. 제가 서류상으로는 새언니가 맞지만 저는 솔직히 그 사람 입에서 언니 소리 듣고 싶은 마음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참 웃기죠? 신우이는 그동안 단 한 번도 저를 언니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그게 단순히 습관인지 아니면 의도적인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뉘앙스를 알 수 있었습니다. 존중이라고는 일도 없는 말투였거든요. 반말을 아주 자연스럽게 했습니다. 저는 끝까지 아가씨라고 불렀습니다. 그게 맞는 호칭이니까요. 존댓말도 지켰습니다. 솔직히 자존심이 상해도 체면상 그게 예의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의 태도였어요. 저에게 호칭을 아예 쓰지 않는 겁니다. 새언니라는 말은커녕 제 이름조차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말이 필요할 때는 이거 좀 해 아니면 그거 어딨어? 이런 식이었죠. 저는 그때마다 속으로 깊게 한숨을 삼켰습니다. 어쩌겠어요? 말 한마디에 집안 분위기가 싸늘해질 걸 알면서 굳이 대립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계속 쌓이고 쌓이니까 점점 견딜 수가 없어지더군요. 더 황당한 건 시아버님과의 대화에서 터졌습니다.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시아버님께서 신우이에게 제 얘기를 하셨습니다. 내 새언니가 그러는데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신우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신경질적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 언니라는 말 좀 하지 마요. 딱 이렇게 말하는데 제 귀가 의심스러웠습니다. 언니라는 단어가 뭐 그리 잘못됐다고? 저는 너무 당황해서 젓가락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더군요. 그 순간 시아버님도 어이가 없으셨는지 신우이에게 말씀하셨어요. 언니라고 해야지. 그럼 뭐라고 해. 그런데 신우이는 대꾸도 안 하고 고개만 돌렸습니다. 그 표정이요. 진짜 말 그대로 싸늘하고 싸가지 없다는 게 뭔지 보여주는 얼굴이었죠. 그 자리에 있던 저는요. 아무 말도 못하고 억지로 웃으며 상황을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속에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게 대체 뭔 상황이지? 언니라는 말이 그렇게 치욕스러운 거야? 나를 얼마나 우습게 보면 저럴까? 속에서 수십 번을 외쳤습니다. 남편도 그 자리에 있었지만 남편은 그냥 밥만 먹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절대 저를 존중할 생각이 없다는 거려. 그날 이후로 저는 신우이의 행동 하나하나가 전부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메시지를 보낼 때도 카톡에서 말투를 쓸 때도 전혀 존댓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존댓말을 해도 돌아오는 건 항상 반말이었죠. 저는 참았습니다. 왜냐고요? 남편 때문이었습니다. 신우이와 남편은 피를 나눈 형제니까요. 내가 싸움을 만들면 남편이 곤란해질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 참은 게 오히려 화근이었어요. 저희 아이는 이제 4살이에요. 그런데 아이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첫 번째 명절이 다가왔을 때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아이는 그때 생후 4개월이었죠. 갓난아기 키워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하루 24시간이 그냥 아기한테 매여 있는 거잖아요. 저는 몸이 회복되지도 않은 상태였고 밤마다 수유하느라 잠이 제대로 온전했던 날이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명절이 코앞으로 다가오니까 저도 모르게 긴장이 되더라고요. 시댁이 멀지는 않았지만
아이를 안고 제사 준비부터 명절 음식까지 해야 하는 상상을 하니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 있죠. 남편은 제 표정을 살피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분간은 그냥 집에 있어. 차례는 내가 가서 지내고 올게. 그 말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저는 괜찮다고 혹시 시댁에서 뭐라고 하시면 어쩌냐고 걱정했는데 남편은 단호했어요. 괜찮아. 내가 다 얘기할게. 남편이 이렇게 나서주니 저도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그때 저는 친정으로 가는 것도 생각했어요. 하지만 금방 접었죠. 이유는 단순했어요. 친정에 가면 제가 아이만 보고 앉아 있어야 하는데 그러면 결국 올케가 저를 신경 쓰게 될 테니까요. 솔직히 저도 남의 집 가서 애만 안고 있는 입장이 되는 게 너무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 집에서 아이랑 조용히 보내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명절 당일에만 시댁에 가서 차례를 지내고 바로 돌아왔어요. 저는 그걸로도 충분히 감사했죠. 그런데 이 일 하나로 집안이 발칵 뒤집힐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시누이가 문제였어요. 며칠 지나지 않아 시누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첫 마디부터 불쾌했어요. 목소리 톤이 아주 날카로웠습니다. 시댁이 그렇게 우스워요? 누구네 안 낳아봤나? 아이가 4달이면 충분히 다닐 수 있는 거 모르세요? 말이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시댁의 정성이 너무 부족한 거 아니에요? 친정에는 갈 생각하면서 시댁은 안 가는 게 말이 돼요? 제가 친정에도 안 갔다고 설명하려고 했지만 제 말을 들을 생각은 아예 없더군요. 제 귀에 꽂히는 건 비난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너무 황당하고 억울했거든요. 아이 낳고 몸조리도 끝나지 않은 사람에게 이런 소리를 퍼붓는 신보가 대체 뭡니까?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지만 차분하게 대답하려 애썼습니다. 아가씨, 제가 친정도 안 갔어요. 그냥 집에 있었어요. 하지만 시누이는 콧방귀를 뀌듯 말했죠. 말이 그렇겠죠. 어쨌든 시댁에 정성 보여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이 핑계대는 것 같아서 기분 나쁘네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속에서 뭔가가 끊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나를 뭘로 보는 거지? 내가 뭔데 이런 소리를 하냐? 속으로 수백 번을 외쳤어요. 결국 저는 남편에게 이 얘기를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서도 눈물이 나더군요. 억울하고 분해서요. 제 말을 들은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제 앞에서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누나, 내가 무슨 권리로 우리 집 일에 간섭이야? 내가 우리 부모님한테 효도나 해. 내 시댁에 잘하라고. 우리 일은 신경 꺼. 남편이 이렇게 화를 내는 건 처음 봤습니다.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시누이는 남편의 말에도 굴하지 않고 뭐라고 떠들었지만 남편은 끝까지 밀어붙였습니다. 저는 남편이 제 편에 서준 게 너무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분노가 여전히 가시지 않았어요. 신우 남편 얘기를 우연히 듣게 된 날, 저는 정말 말문이 막혔습니다. 알고 보니 신우는 자기 시댁에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결혼하기 전부터 신우가 저에게 시댁에 안부 전화를 강요했던 장면이 아직도 머릿속에 생생한데 정작 본인은 자기 시댁에 전화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니요. 신우 남편은 담담하게 얘기했어요. 저희 집에 안부 전화요? 그거 제가 합니다. 걔는 성격상 그런 거 잘 안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뻔뻔함인가 싶더라고요. 그리고 또 들려오는 소식에 더 기가 막혔습니다. 신우가 결혼할 때 시댁에서 해준 것이 전혀 없다고 늘 말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 전세 자금을 신우 시댁에서 나련해 줬다고 하더라고요. 서울 변두리라고 해도 빌라 전세라면 최소 2억 이상은 하지 않나요? 아무리 시세가 낮은 동네라도 그 정도 돈을 마련해 준 건 사실상 큰 도움입니다. 그런데 신우는 저에게 늘 큰 소리 쳤습니다.
나는 결혼할 때 시댁에서 아무 도움도 못 받았어. 그러니까 시댁에 잘해야 하는 거야. 그때마다 저는 죄책감을 느끼고 시댁에 더 잘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 거짓이었고 신우는 오히려 시댁에서 은혜를 받고도 제대로 효도는커녕 전화 한 통 안 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더 어이없는 건 이런 사실을 알고 난 후에도 신우는 여전히 저에게 참견을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명절 때 음식 준비는 미리 해놔야 하는 거예요. 시댁에 가면 어머님 옆에서 꼭 도와야지 멀뚱멀뚱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이런 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했습니다. 속으로는 화가 치밀어 올라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내가 도대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시댁에 잘하지도 않는 내가 감히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남편도 제 이런 답답한 심정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늘 저에게 미안해했습니다. 남편은 정말 노력했습니다. 신우가 저에게 이상한 소리를 하연 남편은 바로 신우에게 전화해서 말했어요. 왜 우리 집안일에 그렇게 참견해? 우리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끄라니까. 남편이 그렇게 강하게 말하는 걸 몇 번이나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도 남편은 제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시어머니는 늘 비슷한 말만 했습니다. 야, 그게 무슨 큰일이라고 그러니? 신경 쓰지 마. 듣는 순간 가슴이 더 답답해졌습니다. 아니, 그게 왜 큰일이 아니죠? 매번 쌓이는 상처가 결국 큰 문제로 터질 수도 있는 건데 왜 이렇게 가볍게 넘기는 걸까요?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저를 위해 애썼습니다. 저에게 말하더군요. 미안해. 내가 더 강하게 얘기할게.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남편이 아무리 신우나 시어머니에게 말해도 크게 달라질 건 없다는 거려. 그동안 그렇게 많은 얘기를 해도 변한 게 없었으니까요. 신우는 여전히 자기 멋대로 자기 기준대로 저를 가르치려 들었고 시어머니는 그런 딸을 그냥 덮어두는 분이었습니다.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목구멍이 막힌 듯 숨이 차고 가슴은 답답하고 마음속에서는 우라가 치밀어 오르는데 터놓을 데가 없었습니다. 하다하다 신우는 결국 제 옷차림까지 트집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가볍게 스타일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을까요? 그 후부터는 옷차림에 대한 지적이 점점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치마가 조금만 짧아도 애 엄마가 옷을 그렇게 입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더군요. 처음에는 농담이라고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신우의 표정은 진지했고 말투는 확실히 비아냥거렸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결혼 후 옷차림에 신경을 덜 쓰긴 했지만 기본적인 예의는 지켰거든요. 누가 봐도 부끄럽지 않은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도 신우는 마치 제가 사회적 규범을 어기는 사람처럼 몰아가더군요. 더 기가 막힌 건 이런 말을 시부모님 앞에서도 아무렇지 않게 했다는 겁니다. 제 옷차림이 뭐가 문제라는 걸까요? 저는 그날도 무릎 아래로 내려오는 스커트에 단정한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우의 그 말 때문에 마치 제가 아주 짧은 치마를 입은 사람처럼 분위기가 흘러갔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 말을 듣고 계셨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게 뭔 상황이지? 왜 아무도 막지 않는 거지? 하는 생각만 수십 번을 했습니다. 그때 남편이 한마디 했습니다. 남편은 제 표정을 보자마자 참지 못하고 신우에게 빈정대듯이 말했죠. 신우는 얼굴이 붉어지면서 언성을 높였습니다. 내가 왜 부러워해? 난 그냥 애 엄마답게 입으라고 말하는 거야. 목소리가 높아지자 거실의 분위기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손이 떨릴 정도로 화가 났습니다. 왜 내가 이런 모욕을 받아야 하나? 내가 뭘 잘못했나? 스스로를 수십 번 되물었습니다. 혹시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지만 저는 정말 어른들에게 지적을 받을 정도로 노출이 심한 옷을 입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회사 다닐 때도 깔끔한 차림을 선호했고 결혼 후에는 더 보수적으로 옷을 입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신우는 그런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저를 깎아내리기 위해 일부러 저런 소리를 한 겁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패션, 취향 문제가 아니다. 나를 깔아뭉개려는 의도다. 그날 이후 제 마음은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저는 이 결혼 생활에서 신우의 존재가 나를 얼마나 피폐하게 만드는지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제 편을 들어주고 신우에게 직설적으로 말해줬지만 그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문제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신우는 절대 바뀌지 않을 사람이니까요. 결혼 생활 5년 동안 신우는 정말 별의별 트집을 다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제 말투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하더니 나중에는 제가 요리하는 방식, 아이를 키우는 방식까지 일일이 참견했습니다. 심지어 남편과 제 사생활에 대해서도 간섭하려는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참고 넘겼습니다. 어차피 시댁 식구니까 별 탈 없이 넘어가는 게 좋지.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옷차림까지 간섭하더군요. 신우가 원하는 기준에 맞춰서 옷을 입어야 한다는 듯한 태도가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아가씨는 살이 쪄서 이런 옷 못 입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신우의 표정은 정말 볼만했죠. 얼굴은 새빨개지고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게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지만 화를 낼 수는 없었던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시부모님이 계셨으니까요. 화를 내면 오히려 본인이 추하게 보일까봐 참고 있는 그 표정이 저는 정말 통쾌했습니다. 앞으로는 신우가 사람 열받게 하는 말을 하면 절대 가만히 있지 않겠다. 시부모님 앞이라고 해도 상관없다. 이제는 받아치겠다. 남편이 알아서 제 편을 들어주고 신우를 혼내주는 경우도 있었지만 문제는 그게 항상 가능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남편이 없을 때, 둘이 있을 때 신우는 더 심한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저에게 하는 그 도끼, 어린 말들은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저를 깎아내리고 있었는지 그 뉘앙스가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런 신우의 행동을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나도 공격할 때는 공격한다. 이렇게 마음을 다잡으니 이상하게도 제 안에 자신감이 생기더군요. 사실 저는 평소에 신우를 피해 다녔습니다. 괜히 마주치면 불편한 말이 오갈까봐 모임도 피하고 전화도 먼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신우가 어떤 말로 도발하든 나는 반드시 받아칠 거다. 그때부터 제 머릿속에는 반박 시나리오가 떠올랐습니다. 옷차림을 지적하면 아가씨는 그 몸으로 입고 싶은 옷 마음대로 못 입으니까 참 안 됐네요. 이런 식으로 말할 준비를 했죠. 저도 제가 왜 이렇게까지 마음을 굳혔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5년 동안 쌓이고 쌓였던 울분이 이제는 더는 감춰지지 않았던 겁니다. 남편에게는 이런 제 결심을 굳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상처받는 것을 누구보다 싫어합니다. 신우의 말이 도를 넘으면 남편이 직접 나서서 강하게 말해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늘 제 곁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오히려 남편이 없을 때 신우는 저에게 더 심한 말들을 해왔습니다. 그 말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제는 저도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지난주 결국 폭발하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아직도 그날을 생각하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끝이 저릿해질 정도예요. 시댁에 가는 길, 저는 집에서 편하게 입던 샤랄라한 원피스를 그대로 입고 갔습니다. 원래는 깔끔한 블라우스에 슬랙스를 입으려다가 아이 챙기느라 정신이 없어서 그냥 편한 옷을 입었죠. 어차피 집안 어른들이라고 해도 가족 아닌가요? 딱히 실수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원피스 한 벌이 그렇게 큰 화근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시댁에 도착해서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가져간
반찬통을 찬장에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손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는데 갑자기 등 뒤에서 비아냥거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옷이 그게 뭐야?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돌아보니 신우가 두 팔을 꼬고 저를 위아래로 훑으며 서 있었습니다. 표정이 어찌나 비아냥거리는지 그 눈빛만으로도 제 자존심이 와장창 부서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뭐지? 또 시작이야?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신우의 말에 저는 정말 귀를 의심했습니다. 미아리 충노같이 옷이 그게 뭐야? 그 말이 제 귓가를 때렸습니다. 순간 저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이라 처음에는 잘못 들었나 싶었습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반찬통을 떨어뜨릴 뻔했죠. 숨을 한번 고르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어요? 아가씨, 지금 뭐라고 했어요? 신우는 태연하게 저를 똑바로 보면서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렇잖아. 애 엄마가 샤랄라한 원피스를 입고 시댁에 오는 게 말이 돼? 온몸이 떨리고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억울하고 분해서 숨이 막힐 정도였습니다. 저는 순간 울컥해서 찬장 문을 세게 닫았습니다.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까 처음에 한 말 다시 해보세요. 똑같이 말해보라니까. 제 목소리가 거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때 갑자기 시어머니와 남편이 뛰어왔습니다. 무슨 일이냐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고 남편은 제 표정만 보고도 심상치 않다는 걸 알았는지 곧장 신우에게 시선을 꽂았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아가씨가 저보고 흉노 같다고 했어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가는 순간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놀라서 그게 무슨 소리야? 하며 저와 신우를 번갈아 보셨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단 1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번개처럼 신우 앞으로 걸어가더니 그 자리에서 따귀를 날려버렸습니다.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찰싹 그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신우의 얼굴이 확 돌아갔고 손바닥 자국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저는 놀라면서도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때 남편을 말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왜 이제서야? 이런 생각까지 들더군요. 그런데 남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신우가 오빠, 내가 뭘 잘못했는데 하며 울고불고 소리를 지르는데 남편은 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미쳤어. 내 입에서 그런 말이 어떻게 나와. 얘가 이제는 사람도 아니고 새언니한테 그딴 말을 해. 남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급히 남편을 말리며 그 자리로 뛰어왔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말이 더 기가 막혔습니다. 얘가 아무리 내 동생이어도 그래도 얘도 애 엄마야. 아무리 그래도 좋게 말로 해야지. 어딜 따귀를 때려? 그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 말이 나온다고요? 저는 순간 역시 피는 못 속이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를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얘 하는 짓을 보고도 그 말이 나와. 엄마가 얘 싸고 도는 게 문제야. 엄마가 이렇게 키웠으니까 얘가 예의도 없고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거잖아. 시어머니는 얼굴이 새빨개지면서도 한마디를 더 하셨습니다. 그래도 다 큰 동생을 그렇게 때리는 건 아니지. 저는 그때 정말 정신이 아득했습니다. 지금 엄마라는 사람이 할 말이 그거야? 얘가 나한테 충노 같다고 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신우는 그 와중에 울면서 내가 뭘 잘못했는데를 반복했습니다. 정말 그 꼴을 보고 있자니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솔직히 저도 그때 신우 뺨을 한 대 때리지 못한 게 지금도 분합니다. 욕이라도 한마디 했어야 하는데 그냥 멍하니 남편이 난리치는 모습을 바라보고만 있던 제 자신이 한심할 정도예요. 남편은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신우이를 향해 넌 글러먹은 년이야 하고 말했습니다. 남편의 눈빛은 완전히 뒤집혀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돌려 시어머니에게 소리쳤습니다. 엄마가 우리 마음에 안 들어서 얘 편을 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이제 다시는 안 올 거예요.
신우는 옆에서 대성통곡을 하며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부짖었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집안을 메우는데 저는 그 소리마저 소름 끼치도록 역겨웠습니다.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저도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릴 만큼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결혼 전부터 아가씨가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했죠? 저한테 기분 나쁘게 하는 말수도 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한 번도 말리신 적 없어요. 왜인지 아세요? 어머니가 하시고 싶은 말을 아가씨가 대신 해주니까 속 시원하셨던 거죠. 맞잖아요? 제 목소리가 점점 커지더군요. 시어머니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오히려 더 화를 키웠습니다. 이런 더러운 소리 듣고 제가 가만히 있어야 돼요? 아가씨, 도대체 어디서 배워먹은 거예요? 그딴 말은 어떤 데서 쓰는 줄 아세요? 그런 데서 일해봤어요? 아니면 그런 친구들만 주위에 있어서 그래요? 그런 데 있는 여자들 옷차림이 어떤지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왜? 경험 있어요? 저는 정말 이를 악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 안에서 그동안 쌓이고 쌓였던 독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기분이었어요. 남편이 그 소리를 듣고는 또다시 신우이에게 달려들려는 거예요. 저는 온 힘을 다해 남편을 끌어안고 제 몸으로 막았습니다. 억지로 남편을 잡고 시댁을 뛰쳐나왔습니다. 나오면서 남편은 마지막으로 시어머니를 돌아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엄마, 다시는 여기 올 일 없어요. 건강이나 챙기세요. 그 한마디를 내뱉고 현관문을 박차고 나오는 순간 제 귀에 신우이의 오열이 뒤엉킨 집안이 뒤엎어지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아, 이제 끝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려 핸들을 제대로 잡을 수 없었지만 그 길로 남편과 저는 시댁을 뒤로 한 채 돌아섰습니다. 그날 이후로 일주일이 지났지만 아직도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화가 식을 기미조차 보이지 않아요. 머릿속에는 신우의 그 뻔뻔한 얼굴과 입에서 나온 더러운 말이 계속 맴돌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태어나서 지금까지 누굴 때려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날 정말 제 손이 신우의 뺨을 향해 올라가려던 순간이 몇 번이나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결국 저는 참았습니다. 그게 평생 후회가 될 줄은 몰랐네요. 시어머니는 뭐라고 했죠? 신우이도 애 엄마야. 아무리 그래도 때리는 건 아니지. 어머니,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숨이 막혔습니다. 아니, 그럼 저는 애 엄마가 아니에요? 저는 엄마가 아니에요? 제 앞에서, 제 아이 앞에서 저를 축노 취급한 그 입을 보고도 참고 넘어가야 하는 게 정상입니까? 이런 더러운 모욕을 받으면서도 차분해야 한다는 겁니까? 도대체 왜 저만 참아야 하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앞으로도 화를 평생 안고 살 것 같습니다. 아니, 더 솔직히 말하면 신우이를 다시 만나면 아마 말보다 제 손이 먼저 나갈 거예요. 따귀 한 대라도 때려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제 속이 조금이라도 풀릴 것 같습니다. 남편이 대신 때려줬는데도 이 정도인데 하물며 그 뺨을 제 손으로 때리지 못한 게 이렇게 분한데 이 감정이 앞으로 가실까요?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지금도 거울을 보면 그날 제 얼굴에 맺힌 분노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아요.